그 이제 지역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 예, 해남, 진도 이런 지역 주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좀 변화가 있습니까? 엉망이죠. 특히 이번 주말에는 그 외신들이 네. 영국 BBC까지 소위 2,200달러짜리 듀얼백 문제로 보도를 하니까 저러려면 대통령이 왜 외국 돌아다니고 왜 외교하냐. 진짜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하는 얘기를 해서 제가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더니 어제 기사가 많이 났더라고요. 엉망이죠. 지금 대통령 민생이요. 살 수가 없어요. 농촌, 어촌.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디올 빼가지고 눈만 뜨면 사과한다, 안 한다 이거 가지고 해서 되겠어요? 네. 자, 뭐 그렇지만 이제 공천을 앞둔 야당인 민주당 상황도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 친명 비례 의원들이 이 친문 의원 지역구를 상대로 뭐 자객 출마 이런 것도 이제 이어지고 있고 문제는 이 친명을 자처하는 인사들이 너무 과도하게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당에서도 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역대 정당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천 전에는 치열하게 싸워요. 그런데 특히 지금 우리 민주당은 단결, 통합의 정치로 윤석열 정권에 투쟁을 해야 되는데 친명이다, 비명이다, 친문재인이다, 반문재인이다 이렇게 싸우는 것은 결국 윤석열 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일부 친명 인사 비례대표 의원들이 현역 의원 선거구에 출마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디든지 해요. 저도 비례대표로 가서 출마를 했으니까 국회의원을 몇 번 했죠.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나치게 싸우는 것은 그 선거구 내에서 싸우더라도 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친명계 강성파들이 그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검찰 독재 정권을 만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불출마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국정원장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았고 2년간 국정원장을 해봤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위 권력기관장,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의 임명은 비서실장이 개입하지 않고 민정수석실에서 개입을 하고 임명을 하고 또 업무도 비서실장한테는 보고를 하지 않고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대통령한테 안보실장한테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임명에 개입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현재는 친명 비명이 어디 있으며 문재인, 반문재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이 전부 총단결해서 통합의 정치를 지향하고 윤석열 독주 정권에 저항해서 투쟁하는 것이 김대중 정신을 잇는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한 류위에 올라가라. 그런 것에 부합하기 때문에 저는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서 출마하지 마라 하는 그 인사들의 태도는 옳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 주장을 하는 인물이 이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잖아요. 추미애 장관 잘 아시죠? 왜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걸까요? 추미애 장관 잘 알죠. 왜 근데 이런 주장을 할까요?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여러 가지 대치되는 일들을 많이 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에 제동을 걸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은 제도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국정원장을 하면서 국내 정치에 개입은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앉아서 얘기를 할 때 검찰총장 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면은 제가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은 아무튼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는 강한 집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추미애 장관이 비서실장들과 검찰총장과 대통령과 어떤 이해 충돌 또는 알력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좀 자제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또 한 가지 논란이 친문 패권주의 또 친문 저격수 이렇게 흔히 이름이 나 있는 이현주 전 의원이요. 이제 국민의힘 탈당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복당을 좀 이야기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현주 의원은 민주당의 박영선 전 중국위부 장관이 추천해서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이제 광명 양기대 시장한테 보내서 광명에서 출마시켜 가지고 제가 쭉 같이 했어요. 재선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안철수 당도 같이 갔었는데 거기에서 나오고 지금 저는 깜짝 놀란 게 국민의힘으로 간 거였어요. 여기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정을 낱낱이 지적하면서 투쟁하는 것은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저도 이재명 대표가 입당을 권유했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도부에서 입당을 결정할 문제고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언급을 삼가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봅니다. 31일 날 이재명 대표 이제 신년 기자회견이 있는데 아무래도 질문이 나올 텐데 뭐 속 시원한 답변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대표가 할 일이지 제가 대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이제 그 조홍천 의원 포함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각을 세웠던 의원들이 이제 3명이 탈당을 한 뒤에 갑자기 예를 들어 친문의 그 임종석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이 친명 세력이 이제 공격을 하면서 친명 간의 갈등 구도로 지금 그 판이 또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당 로고를 좀 바꿨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니블루라고 그래서 이제 그 파란색이었는데 이게 초록, 파랑, 보라 3색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글씨 중에서 이제 더불어가 작게 글씨가 배치되고 민주당이 크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의도적으로 좀 그런 행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더불어도 빼버리고 네. 그냥 민주당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됐든 총선을 앞두고 또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민주당의 심기일전을 표시하는데 그러한 로고도 색깔도 또 더불어를 작게 쓰는 그런 일이 생긴 거지 그걸 모든 것을 나쁘게는 볼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 이 5개 세력이 단결하고 대통합을 정치를 함으로써 윤석열 독주 정권과 투쟁해서 총선도 승리하고 정권 교체도 이룩 해야지 지금 뭐 친명 비명 친문재인 비문재인 이러한 분열의 정치를 하는 것은 결국 윤석열 도우미 역할로 가는 것이다. 아니 제가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이고 저는 친 김대중인데 네. 이거 반 김대중 나눌 필요 있어요?
저는 그래서 왜 민주당이 자꾸 소수의 그러한 분열 정치를 논하고 있는지 그건 아주 잘못하고 있다. 네. 그래서 단결하자. 네. 강한 민주당을 만들자. 통합의 정치로 윤석열 정권과 투쟁해서 총선도 정권 개최도 이루가자.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비례대표 의원을 어떻게 뽑을 거냐를 놓고 지금 아직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하지는 못했는데 민주당이 사실은 원래 연동형 비례제 이거는 이재명 대표도 뭐 대선 때 공약으로도 이야기했었고 그래서 당내에서는 그게 민주당 가치에 부합한다. 그런데 최근에 권역별 비례제로 회귀를 하면서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전당원 투표에 붙이자. 여기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비례대표 문제에 대해서는 왕도가 없습니다. 병립형으로 가면은 비례대표의 목적이 상실되고 네. 즉 소수 의견들이 국정에 반영되지 않고 연동형으로 가면은 위성 정당이 생겨서 네.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 민주진보 대연합에 공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과 함께 원내교섭단체 구성 수를 지금 20석에서 구라파처럼 10석, 5석까지 내리는 것이 군소정당의 국회 운영, 국정에 개입할 수 있는 소지를 터주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비례대표를 하면서 원내대표 교섭단체의 범위를 함께 개정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토론하는 것 80여 의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가 좋다. 이런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진짜 건전한 정책을 가지고 토론하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정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처럼 대통령 명령만 복종하면은 그것은 민주정당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조건 전당원 투표로 양자택일보다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잘 제안을 했던데 지도부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전당원 대표 투표를 가는 수순이 더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같습니다. 네. 자,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 사법농단 1심 재판에서 전체를 다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자, 이게 그런데 여야 모두가 이제 관련돼 있는 사안이잖아요. 보면 당시에 이제 수사를 했던 사람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그런 쪽 거쳐 있고 또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법농단이다 해서 이제 적폐청산 측면 해석을 측면지원한 측면이 있고 그런데 아무도 뭐 공식적인 언급이 없어요. 원장님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법부의 판단은 재판의 결과는 일단 승복해야 됩니다. 네. 만약 검찰에서 승복하지 못하면은 항소심 갈 거고 항소심 결과도 승복하지 못하면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사법농단이 사실상 언론에 보도된 대로 보면은 있는 것은 사실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동훈 부장이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면은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생각하고 사법부가 특히 무죄가 된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잘된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사법농단 그 사건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을 해서 하명 수사 논란도 있었고 또 김명수 대법원장도 그게 동조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두 분도 뭔가 좀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 심의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도 말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가지고 지금 1심 선고 아니에요. 2심, 3심 선고가 최종적으로 될 때까지 그분들도 말할 수도 있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댓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운동권 출신이 또 나오면 민주당 승산이 없어 보인다. 뭐 공천 관련 얘기가 있고요. 자, 우리 민주당은 단결이 친명이고 친명이 곧 단결이다. 야, 이거는 원장님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예. 자, 사람은 물러날 때 물러나야 한다. 자, 경선에서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으면 공정한 공천이다. 당연하죠. 경선룰 자체가 강성당원 뜻에 의해 좌지우지돼 비명에게 불리하니 문제다.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절대 그러한 네. 공천 룰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비명에게 불리한 그러한 룰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예. 만약 지금 민주당이 뭐 친명 비명해서 비명한테 불리한 일을 한다고 하면은 국민이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겠어요? 지금 현재는 승리가 최대의 목표입니다. 예. 분열해서 패배하면은 이 나라 민주주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난 2년간 살림이 나아졌습니까? 남북관계가 좋아졌습니까? 민주주의가 좋아졌습니까?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버리고 분열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역사 앞에 국민 앞에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친명도 그런 짓 하지 말고 비명도 그런 짓 하지 말고 더욱이 친문재인 비문재인 이거 관리지 말자. 어디에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말한 대로 가야지. 제가 친김대중이라고 해서 반김대중이 나타납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이 봉합이 됐습니다. 저는 봉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은발에 오줌 넣었다. 네. 그러니까 일시적 봉합인데 곧 터진다. 임시 방편. 그렇죠. 왜냐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자들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는 변한 것이 없다. 그렇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변한 게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시중에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은 차마 제가 방송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경우에도 사과도 하지 않고 특검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외신들까지 심지어 가장 창피한 것은 남미 페루에서도 디올백 가지고 보도를 하면서 망신을 주고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꼴입니까? 자, 그런데 원장님 그 임시 방편의 봉합에 불과하다라고 했지만 최근에 그 갤럽하고 전국 지표조사, MBS 여론조사를 보면 좀 흥미로운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평가 지지도하고 한동훈 위원장의 그 직무수행 평가를 보면 긍정평가는 한동훈 위원장이 20% 이상 높고 부정평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20%가 넘습니다. 이게 동조화가 되는 게 아니고 디커플링이 되는 거예요. 서로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네. 가는데 그렇다면 여론이나 민심이 한동훈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니까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어찌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예.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31% 호감도가 그렇죠. 지지가 비호감이 61%. 비호감이 61%. 예.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물론 경제, 뭐 민주주의, 외교 전부 잘못하고 있지만은 디올백 문제예요. 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기에 형식적으로 저항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는 디올백 사과하지 말고 특검해라. 이걸 요구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 편을 들고 있으니까 들고 있는 겁니까? 들고 있는 척 하는 겁니까? 저는 들고 있는 척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폴더 90도 인사하고 전용 열차 같이 타고 나와서 이제 조금 진정되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보세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변화가 있습니까? 이분들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다고 하면은 저는 그 척에 국민들이 한없이 갈 거냐? 그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사과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특히 기자회견도 지금 현재 연두 기자회견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동안에 150번을 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2번밖에 안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에 한 번 하고 안 했어요. 이번에도 하지 않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KBS 대담을 통해서 디올백 문제를 직접 설명하겠다. 예. 이걸 직접 설명하면요. 국민들한테 더 화나게 만들고 불타는 섭에 휘발유 끼얹어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을 수 있다. 그렇죠. 예. 이건 아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기자회견을 해서 밝힐 건 밝히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과 가지고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문제가 다시 터지고 김건희 여사가 절대 사과 안 합니다. 또 공천 문제도 다시 부각되면은 다시 한동훈 2차, 3차 터진다. 비대위원장의 운명은 그때 결정될 것이다. 저는 총선 전에 물러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약간 원장님하고 의견이 다른 게 아까 여론조사에서도 그 긍정적인 평가가 한동훈 위원장이 높기 아니, 때문에 그러니까. 높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정치는 민심을 이길 수 없어요. 네. 국민과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은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김건희 여사는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은 국민 편에 선 척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동훈 당신이 그 정도라도 하는 것이 옳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1차 윤한 갈등에서 여론이 한동훈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아시겠지만 그 친윤 의원을 포함하여 지금 보면 숨을 죽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한동훈이 원하는 쪽으로 공천이 흘러갈 거다. 그래서 갈등이 터지지 않을 거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총선 전에 윤석열 쫓겨납니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예. 그 디올백 문제와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를 하시지 않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터진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총선 전에 물러간다. 한동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세요. 자, 말씀 잘 들었고요. 자, 박지원 원장님과의 만남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